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지금 한번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한번 찍은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나갔는데,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지금 리포트가 2개 나왔어요. 영업이익 발표하고 나서 리포트가 2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한 2만원 정도 톤 다운해서 47만원으로 하향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같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 포스코홀딩스 썸네일을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막 폭등, 막 폭락, 그리고 막 호재, 악재, 막 이런 썸네일이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자극적이게 다가오는 그런 썸네일들이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런 썸네일들이 조회수는 잘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풀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안 해주는 유튜버들도 몇 분 계시기는 해요. 자, 근데 저는 썸네일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딱 전달 드릴 내용을 썸네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조회수가 막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막 자극적인 썸네일보다는 좀 정상적으로 내용을 전달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썸네일로 사용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누구보다도 저 진실된 유튜버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용 한번 보시고 내용이 그래도 마음에 드시면은 그때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 주가가 47만 원으로 2만 원 톤 다운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걱정할 만한 내용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거에서 나온 2만 원은 철강 부분에서 약간 다운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2차전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바닥은 확인이 됐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할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레포트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글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밑에 내용을 좀 같이 보자면, 지금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는 약간의 부진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약간은 하회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철강 부분에서는 판매량이 개선이 됐죠. 한 5% 정도. 자, 제가 예전에 3분기에는 3고루 개수가 됐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도 늘어나고 생산성 자체도 늘어나서 제품 생산량, Q가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품을 재련하고 판매하는 탄소관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톤당 4.3만 원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4,6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서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ENG 같은 자회사 실적을 뭐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포스코 ENG에서 유휴부지 매각으로 해서 329억 정도 영업이익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일회성 비용이죠. 그래서 4분기에는 딱히 의미가 없는 실적입니다. 요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4분기 철강 부분 실적을 약간 좀 예측하고 있는 글도 있는데, 3분기랑 마찬가지로 판매량 Q의 증가와 투입 원가 하락, C의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판매 단가 하락세 지속 때문에 자, 이제 P가 하락한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여기에서 봤던 수익을 여기에서 약간 까먹어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분기에는 한 4,811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 분기, 포스코홀딩스에 있는 모든 자회사를 합쳤을 때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한 7천에서 한 9천억대 수준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등락폭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의 구조 개편 시행 경과,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활동 같은 것들이 향후 주가 방향을 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리포트의 그 텍스트 내용들은 여기가 끝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목표가는 하향했지만 여기에 주된 내용은 철강 이야기죠.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딸깍 나온 거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는 결국에 철강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중심으로 다룬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보시면 철강 부분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텐션이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왜 2만 원을 하향하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애매해져서 2만 원을 깎은 거다라고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런데 밸류업에 대한 기대. 사실 포스코에서는 주주환원책으로 2조가량의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포스코처럼 2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실시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시가총액이 28조라고 나와 있는데 28조에서 2조로 화전하는 거면은 요거 무시할 만한 금액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주주환원 정책 안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올바르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이런 기업이 몇몇 있습니까? 그리고 배당 안 주는 기업 수두룩 빽빽하죠. 근데 포스코는 1만 원까지는 최소로 배당금 보장해준다고 하고 있죠. 이런 기업이 도대체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적으로 상향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터치해서 소개드린다고 했었죠. 그게 포스코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이 리포트 하나만 보시고 포스코홀딩스 밸류 내려가는 소리 들리네, 막 투자자 떠나는 소리 들리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런 레포트, 요런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할 거면은 진작에 하락을 했겠죠. 지금 31일 날 딱 나왔는데 요번에 금요일에 해리스 때문에 한번 반짝 올라줬었죠. 자, 그런데 다른 2차전지 주들보다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배터리 셀 기업이 이제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죠. 특히 LG엔솔 중심으로.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반등 나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SK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는 정유 테마가 좀 묻어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SK온이라는 2차전지 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 기업들은 먼저 잘 치고 나가고 있고, 배터리 소재 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코스모 뭐 이런 애들은 아직도 약간은 좀 바닥권에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배터리 셀 기업들부터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소재 애들도 같이 붙자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소재들은 특히나 배터리 셀 기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소재들은 특히나 리튬 가격에 되게 민감하고 니켈 가격이나 망간, 코발트 이런 가격에, 소재 가격에 매우 민감한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반등 안정화가 되어줘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저런 목표 주가 하향, 특히나 철강이나 밸류업 부분에서 나온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차피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50에서 45만 원 사이 범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복구 솔루션을 따로 올릴까 여기 합쳐서 올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합쳐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기에 같이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되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래도 웬만하면 한번 들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제 개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저와 같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개인 매매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요번에 소개 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DS 단석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바닥권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내리던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평소와 다르게 강하게 쏠리면서 양봉을 2개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핑크 색깔로 표시된 게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기준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준봉을 찾아내는 로직을 제가 딱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칠해지거든요. 그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되겠고, 바닥권에서 제가 저번에 에이직랜드처럼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양봉이, 거래대금이 실린 양봉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상승은 별로 제가 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1차 상승보다 거래대금이 더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었지만 이제 11월 1일 날짜로 외국인과 기관도 소량이긴 하지만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짧게나마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판단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파일을 좀 같이 보면은 투자 근거는 이래요. 최근에 미국 기업이랑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DS 단석이. 필리스 66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인데 여기서 1조 215억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제품 계약을 했어요. 자, 이 계약을 왜 했냐?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항공유 수요를 100% 지속 가능 항공유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DS 단석 쪽으로 이제 필립스 66이라는 기업이 이 SAF 목적의 전처리 제품 공급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1월 30일까지고요.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3,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입니다. 자, 근데 이 대규모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일반 항공유보다 2.5에서 8배가량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률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DS 단석 재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연매출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연매출이 1조입니다. 1조. 근데 공급 계약이 1조라고 했죠. 연간 이제 3,9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연간 매출의 뭐 거의 한 40%나 차지하는 공급 계약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계약이면은 여기 있는 컨센서스 다 바뀌어야 돼요. 좀 새로 아마 좀 상향돼서 올라올 거긴 한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것도 보면은 거의 뭐 1조 규모의 거래대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1조 규모 거래대금이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 잘 하세요. 자, 지금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120일 장기 이평선 그리고 9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이 핵심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영상 대충 보고 또 매매했다가 막 물려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딱 똑바로 보세요. 자, 기준봉이 지금 2개 발생했으니까 추가 급등이 나오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만원까지 눌림 생각해서 접근을 할 건데 자, 1차 매수는 95,000원 부근에서 하세요. 95,000원 부근에서 한 다음에 2차 매수는 91,200원 부근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121선을 걸치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이때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2차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9만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합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올 건데 이 강한 매수가 뚫리게 되면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만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칼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익절은 10만원 돌파하면 분할 매도하세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면 자율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 구간에서 잘 매수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예상 수익 구간은 약 한 10% 정도로 보이고요. 10만원 돌파했을 때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오게 되면은 막 그 거래 주의 종목 막 경고 예고 막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가격에서 10만원 이상에서 추가적인 더 급등이 나오기는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에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종목은 DS 단석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제가 목이 좀 안 나와가지고 좀 걸걸한 상태로 녹음을 했는데 좀 특히 불편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